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7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의 피살을 방치했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훈, 서욱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 모두 불법, 위법, 부당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직속상관이 누구인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누가 최종 책임자입니까? 자, 관련된 소식,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대준 씨의 이야기, 그리고 이자들이 그걸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 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 씨의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 및 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을 냈습니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 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에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습니다. 관계기관들에는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는데요. 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는데요.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대준 씨의 소식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 안보실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측에 발견됐다는 군의 보고였습니다. 그 21일에 새벽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그 22일 오후 북한의 황해남도 해역에서 발견된 이대준 씨는 약 38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안보실도 이런 정황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신변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을 즉각 발송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보실에서 상황을 전달받은 해경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대준 씨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대준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사실조차 모른 채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수색한 해역은 이대준 씨가 발견된 곳에서 27km나 떨어진 해역이었습니다. 통일부 담당 국장은 오후 6시에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장차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후 7시 30분이 되기 전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오후 7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북측 해역에서 표류하고 있고 북측이 죽일지 살릴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퇴근들을 해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오후 9시 40분부터 10시 50분 사이에 북한군은 이대준 씨를 사살하고 소각했습니다. 안보실은 그 다음 날인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2시 30분 국방부는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합참은 3시 30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담당 실무자를 사무실로 호출해서 연구보존용 첩보보고서를 삭제했습니다. 국방부는 오후 1시 30분 이대준 씨가 생존 상태인 것처럼 작성한 안내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35분에는 이대준 씨 생존 당시에는 발송하지 않았던 대북 전통문을 띄웠습니다. 안보실은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언론에 알리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초기에는 시신 소각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나중에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해경은 그 다음 날인 9월 24일 1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해경은 이대준 씨가 슬리퍼를 벗어둔 채 실종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이 슬리퍼가 이대준 씨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정원은 9월 27일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 판단을 기초로 한 안보실의 대응 지침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9월 29일 2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 해경은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이대준 씨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북한 해역에 도달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표류 예측 결과 분석과 수영 실험 결과를 왜곡해서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자단 백브리핑에서는 이대준 씨의 도박 사실과 도박 빚 등 사생활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10월 22일 3차 수사 결과 발표 때는 비공식 심리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내세워서 이대준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때 해경은 이대준 씨에게 어린 딸과 아들이 있다는 점은 밝히지 않았고, 도박, 이혼 등의 부정적 환경만을 제시해서 심리 분석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류 예측 분석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거짓 답변을 내놨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서해 공무원 생존 당시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서해 공무원의 피살, 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비밀 자료를 삭제하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발표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관계 부처들,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합참, 해양경찰청,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합참, 해경 등이 손을 놓고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지시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가 밤새 잠을 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형량은 얼마나 돼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 홍철기 TV는 매 눈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들 하나둘씩 파헤쳐 나가기를 약속드립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